경우의 수를 하기 전에 일단 얘들아 사건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사건이 뭐냐면 여기 책 옆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 뭐라고 쓰니? 그러니까 그걸 사건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주사위를 던졌어. 그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를 시행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가 나와? 주사위 던지면? 숫자. 그러니까 숫자 뭐 나와? 6만 나와? 1, 2, 3, 4, 5, 6. 빨리 와. 안녕. 1, 2, 3, 4, 5, 6이 나오죠. 얘를 이제 사건이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나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거지. 그럼 경우의 수는요? 얘네들 싹 다 세주는 거야. 몇 가지? 6가지 이렇게. 이해됐죠? 이렇게 이게 용어야.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네한테 또 뭐가 있냐면 내가 동전을 던졌어.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오는 결과가 뭐 있지? 앞면, 뒷면. 앞면, 뒷면. 그럼 경우의 수는 뭐예요? 2가지. 2가지. 2가 되겠죠. 이런 거 구하는 거야. 그럼 이때 얘들아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겹치지 않게 한 개씩 구해주는 게, 그러니까 하나씩 세주는 게 그게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이제 딱 2가지 법칙이 있어. 합법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곱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우는 거 아니고 그냥 문제를 풀 때 어떨 때 더할지 어떨 때 곱할지 그냥 그 2가지를 좀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거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게 이제 분식집에 갈 거야. 근데 배고프지? 네. 더 배고프게 해줄게. 김밥 있지? 김밥. 참치김밥. 김밥에 참치김밥? 뭐? 돈가스 김밥 또? 김밥만 말해요? 자, 돈가스 김밥, 참치김밥. 야채김밥. 치즈김밥. 치즈김밥. 하나 더? 누드. 누드김밥 오케이. 헐. 그 다음에 이제 라면이 있죠? 떡라면. 떡라면. 만두라면. 만두라면. 또? 치즈라면. 또? 하나 더? 또 있어. 해장라면. 어우, 해장을 해봤어? 좀 위험한데? 음료수. 콜라. 사이다, 환타. 콜라, 사이다. 제로콜라. 멜티스. 주식걸? 주식걸. 그만해.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볼게, 이제. 나 여기에서 내가 지금 배가 막 그렇게 고프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여기에 있는 메뉴들 중에 딱 하나만 먹을 거야. 그러면 잘 봐. 김밥에서 고를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 5가지. 5가지. 라면에서 고를 수 있는 건 몇 가지 있어? 4가지. 4가지. 음료수에서 고를 수 있는 거? 4가지. 근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있는 것 중에 딱 하나 먹는다 그랬지. 다시 말해서 김밥을 먹거나 라면을 먹거나 음료수를 먹거나지. 이 사이사이에 뭐가 있어? 또는 있네? 그죠? 요렇게 있을 때는 얘네들을 다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총 몇 가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13가지. 13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이번에 이렇게 말할게. 나 지금 너무 배고파서 김밥도 먹어야겠고 라면도 하나 먹어야겠고 음료수도 하나 먹어야 돼. 그러면 똑같아. 김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 5가지 있지. 라면에서 4가지, 음료수에서 4가지 있죠. 그리고 내가 뭐라고 했냐면 얘도 먹고 얘도 먹고 얘도 먹었어. 그럼 아까 게 또는이었으면 얘 뭐야? 그리고의 의미 아니냐? 엔드?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을 이때는 다 곱할 겁니다. 그럼 몇 가지야? 80. 그러네. 고마워. 80이야. 80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했어? 이럴 때는 곱한다는 거야. 얘들아 이거 우리 다 중학교 때 하고 올라온 거야. 처음 배우는 내용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그래서 얘들아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또는하고 그리고에 너네가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면 또는은 이거야. 내가 김밥에서 돈가스 하나 골랐어. 그럼 이 뒤에 있는 거 골라도 돼? 안 돼? 안 돼. 이미 상황 끝났잖아. 이러면 끝나는 거야. 더 하는 거야. 다시. 내가 음료수에서 사이다 하나 골랐어. 그러면 앞에 있는 2개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선택 안 해도 이 상황은 끝난 거지. 그땐 더 할 거야. 근데 내가 두 번째 경우는 얘도 고르고 얘도 고르고 얘도 고르는 거지. 김밥에서 돈가스 골랐어? 그럼 상황 끝났어? 아니요.
아니지. 또 골라야 되잖아. 뭐 예를 들어 치즈라면 골랐어. 끝났어 안 끝났어? 어디까지 골라야 돼? 음료수도 하나 골라야지 끝나는 거잖아. 이럴 때는 곱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또 이런 게 있어. A단계 봐야지. 자, 이거 볼게. 주사위를 한 개를 2번 던질 때 첫 번째는 소수, 두 번째는 짝수가 나야 된대. 그럼 잘 봐 얘들아. 일단 주사위 던지면 1부터 6까지 숫자에서 나오겠지. 첫 번째는 소수 나와야 된대. 1부터 6까지 중에 소수 뭐 있어? 1, 3, 5. 1도 소수인가요? 3, 5. 2, 3, 5지. 세 가지 경우가 있죠. 두 번째 짝수의 눈이 나야 된대. 짝수 뭐 나올 수 있어? 2, 4, 6. 마찬가지 몇 가지? 세 가지야. 근데 내가 첫 번째 소수 나왔지. 그럼 이 상황이 끝나니? 아니요. 어디까지 나와야 돼? 짝수까지 나와야지 끝나는 거잖아. 그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요렇게 해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소수가 나오거나 또는 5의 말고 뭐하지? 6의 배수가 나왔으면 좋겠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대. 소수가 나오거나 또는 6의 배수가 나왔으면 좋겠대. 그럼 똑같아 얘들아. 소수가 나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있죠? 세 가지 있어. 6의 배수 몇 가지 나올 수 있지? 한 가지, 6밖에 없지. 이때는 봐봐 얘들아. 소수 나오면 이 상황 끝나 안 끝나? 끝나잖아. 또는 6의 배수 나오면 이 상황 끝나 안 끝나? 끝나잖아. 그럼 이럴 땐 더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더하는 거야. 그래서 총 4가지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는 얘들아 또는이라는 의미가 많이 나올 거야. 또는이라는 의미가 나오면은 보통 더해줍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판단하기 좋은 거는 내가 얘 나왔을 때 이 상황이 끝났지 안 끝났지? 요거를 좀 판단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 상황이 끝나면 더하는 거고 끝나지 않고 끝까지 다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럴 때 이렇게 이어질 때는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문제에서도 여기 개념에서도 합법칙은 언제 쓴대? 두 사건이 뭐 할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곱법칙은 어디서? 잇따라 일어날 때. 이렇게. 근데 얘들아 수학에서 동시라는 거 내가 옛날에 먹을 때 돈가스를 먹으면서 라면을 이렇게 한 입에 이렇게 한 번에 먹을 수 없잖아. 그치? 이러고 먹을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잇따라 일어난다. 사건이 연이어서 일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동시에는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먼저 문제 좀 풀어볼게.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6이 됐으면 좋겠대. 두 개를 던져서 더해가지고 5 또는 6이 됐으면 좋겠대. 그럼 얘들아 일단은 더해서 5 되는 게 있잖아. 더해서 5 되는 거 뭐 있어? 1 더하기 4 또 2 더하기 3 또 3 더하기 2 또 4 더하기 1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 더해서 6 되는 거 1 더하기 5 2 더하기 4 3 더하기 3 4 더하기 2 5 더하기 1 몇 가지? 5가지. 얘는 봐봐 얘들아 5가 나오면서 동시에 6이 나올 수 있어? 안 되지. 얘는 5가 나오면 이 상황 끝나는 거잖아. 또는 6이 나오면 이 상황 끝나는 거잖아.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그래서 몇 가지?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볼게요. 자, 얘도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4의 배수 또는 6의 배수. 잘 봐. 또는이라는 의미가 나오면 뭐 해준다고? 더해준다고. 다시 말해서 1부터 100까지 중에 하나 선택할 때 4의 배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6의 배수가 나올 수도 있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더해 곱해? 더해요. 얘에 대한 경우의 수, 얘에 대한 경우의 수를 더할 거야. 1부터 100까지 4의 배수 몇 개 있어? 좋아. 6의 배수? 16개 있습니다. 됐지? 그러면 얘네 더하면 몇 가지야? 41이지. 근데 41을 하면 틀려. 왜 그러냐면 4의 배수 안에 12 같은 거 있지? 근데 6의 배수에도 뭐 있어? 10 있잖아. 또 24 같은 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다시 말해서 이 둘의 공배수가 얘한테도 있고 얘한테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10이랑 24 같은 거는 2번씩 세졌잖아. 그럼 원래 실제로 얘네들보다 더 많이 세진 거겠죠? 중복됐으니까 한 번 어떻게 줘야 돼? 빼줘야겠지. 뭘 빼줘야겠어 그러면? 12의 배수를 빼줘야겠죠. 4랑 6의 공배수니까 12의 배수를 빼줘야겠지. 12의 배수 몇 개 있죠? 다 3개?
100을 12로 나눠, 이씨. 8개 있죠? 8개. 자, 그러면 얘네들이 더한 거에서 요 8개는 얘한테도 세지고 얘한테도 세졌잖아. 2번 세졌으니까 한 번은 빼준다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겹치는 건 항상 빼줘야 돼. 그래서 33 이렇게 되겠네. 다음. 자, 이렇게 얘들아 방정식 문제가 있으면 얘도 다 구해야 돼, 순서상을. 뭐 쉽게 푸는 방법 그런 거 없고요. 다 세야 돼. 근데 그냥 세면은 분명히 너네 뭐 하나 빼트리는 것도 있을 거고 뭔가 중복돼서 세지는 것도 있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런 식으로 방정식이 나오잖아? 기준을 하나 세워줘야 돼. 뭘 기준으로 하나 세워줄 거냐면 개수가 제일 큰 애를 기준으로 세울 거야. 그럼 x, y, z 중에 뭐가 되겠어? x. 얘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 x에 1을 넣을 수도 있고 2를 넣을 수도 있고 3을 넣을 수도 있고 4를 넣을 수도 있죠. 이렇게 5를 넣을 수도 있고 쭉 자연수니까. 그럼 x에 1을 넣으면 요 방정식이 2 더하기 y 더하기 z니까 y 더하기 z는 얼마야? 넘어가서 6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y 지금 얘들아 자연수야. x, y, z는 자연수 2개 더해서 6 나오는 거 뭐 있어? 1, 5 또 2, 4 또 3, 3 또 4, 2 또 5, 1 몇 가지야? 5가지. x가 1일 때 5가지. x에 2 넣어봐. 그럼 얘 뭐가 돼? 4. 그럼 y 더하기 z는 얼마죠? 4. 그럼 또 자연수 2개 더해서 뭐 나와? 1, 3, 2, 4, 1 몇 가지? 3가지. x에 3 넣으면 얘 6이죠? y 더하기 z 얼마? 2 더해서 2 나오는 거? 1, 1밖에 없죠. x에 4 넣으면 얼마야? 8. 그럼 y 더하기 z 얼마 나오니? 자연수 2개 더해서 0 나올 수 있어? 없어. 그럼 2부터 돼? 안 되겠어? 4부터? 안 되겠죠. 그럼 이제 남은 거 세주면 되겠지? 얘 5개, 3개, 1개 더해서 몇 가지? 9개 이렇게. 그래서 얘들아 방정식 문제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기준을 뭐로 한다고? 개수가 제일 큰 놈을 기준으로 세줄 겁니다. 다음. 자, 100의 자리 숫자는 지금 이렇게 세 자리 보고 있네. 100의 자리 숫자에는 홀수 와야 되고 10의 자리 숫자에는 소수 와야 되고 요 세 자리 자연수가 짝수가 돼야 된대. 그러면 이 숫자가 짝수가 되려면 1의 자리 숫자에는 뭐 와야 돼? 짝수랑 뭐까지? 0까지. 그치? 0이랑 짝수가 와야 되죠. 자, 그러면 하나씩 세보자.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있어? 1, 3, 5, 7, 9 몇 가지? 5가지. 소수 뭐 올 수 있어? 2, 3, 5, 7. 4개. 끝났죠? 1은 안 들어가, 소수. 그 다음 맨 마지막엔 0, 2, 4, 6, 8 몇 가지? 5가지지. 얘네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곱해야지. 왜? 얘에서 끝나? 안 끝나잖아. 얘까지 선택을 해줘야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곱해서 100 요렇게. 너네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를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거든요? 근데 또 나왔지.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결론부터 말할게. 소인수분해야 됩니다. 54 소인수분해하면 뭐게? 6 곱하기 9니까 2 곱하기 3의 세제곱 나옵니다. 그리고 뭐 해주냐면 지수에다가 1 더해서 곱해줄 거야. 지수에 1 더하면 얼마야? 2. 얘한테 1 더하면? 곱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얘가 왜 나오냐면 약수가 뭐냐면 54를 소인수분했지. 이때 2가 몇 개 있는 거야? 2는? 네. 1개 있죠. 3은 몇 개 있어? 3개 있는 거잖아. 3의 세제곱이니까. 그래서 얘네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숫자들을 다 약수라고 할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2 하나 가지고 3 2개 가져갔어. 그럼 3의 제곱이지. 곱할 거야. 그럼 얘는 2 곱하기 9니까 18이죠. 18, 54의 약수 맞아 아니야? 맞잖아. 이런 식으로 해준다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2 하나랑 3 3개로 만들 수 있는 숫자들 얘네들을 다 약수라고 할 거라고. 됐냐 여기까지? 그럼 이때 내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2카드 하나 있고 3카드 3장이 있어. 내가 너네한테 이제 카드를 내려놓을 거야. 이때 2에 대해서는 내가 안 내려놓을 수도 있고 하나 내려놓을 수도 있지. 맞아? 그래서 2가지 경우인 거야. 3에 대해서는 안 내려놓을 수도 있죠.
하나만 내려놓을 수 있고 2개 내려놓을 수 있고 3개 다 내려놓을 수 있지. 그래서 4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이해됐냐? 그래서 2에 대한 경우의 수, 3에 대한 경우의 수 곱해서 8이 나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냐? 얘들아 그냥 이건 이해만 하면 되고 약수의 개수 설마 이렇게 풀겠어? 그건 아니겠지. 일단 지수에다가 1 더하는 겁니다. 그치만 알고 있어야 돼. 이해됐니?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90 소인수 분해하면 9 곱하기 10이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될 겁니다. 지수에다 어떻게 해준다고? 플러스 1 대해서 곱해줄 거라고. 1 더해주면 얼마야? 2. 1 더해주면? 1 더해주면? 곱해서 얼마? 12 이렇게 A, B. 자, 일단 요것도 약수 문제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보면 100원짜리 얼마 있대? 1개. 50원짜리 얼마 있대? 2개. 10원짜리 얼마 있대? 근데 요즘에 10원짜리 잘 안 쓰지 않냐? 자, 근데 보면은 지금 방법의 수를 구해달라 그랬어. 근데 난 뭐까지 할 거냐면 금액의 수까지 좀 할 거거든요. 자, 방법의 수는 뭐냐면 아까 약수랑 똑같아. 방법의 수는 내가 100원을 낼 건데 100원 하나를 내는 거랑 50원 2개를 내는 건 같은 경우일까 다른 경우일까? 방법이야. 방법이 다르잖아. 그치? 100원 하나를 내는 거랑 50원 2개 내는 거는 다른 경우로 보겠다는 거야. 그럼 얘는 아까 약수 문제랑 똑같아. 내가 돈을 낼 건데 100원짜리 하나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지. 몇 가지 경우가 있어? 2가지. 50원짜리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거나 몇 가지? 3가지. 10원짜리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 내거나 몇 가지? 다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전부? 그럼 곱해. 곱해야지. 왜 곱해야 돼? 내가 100원짜리 낸다고 끝나? 아니잖아. 얘까지 낼지 안 낼지 결정해줘야 되잖아.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다 곱해야 되는 거야. 곱하면 얼마예요? 24. 그래서 24가지가 됩니다. 일단 답은 24가지야. 근데 난 뭐까지 보겠냐 그랬냐면 금액의 경우까지 본다 그랬어. 금액의 수는 이겁니다. 금액의 수에 대해서 물어볼 거야. 금액의 수는 내가 100원을 낼 건데 100원짜리 하나를 내는 거랑 50원짜리 2개 내는 건 금액으로 봤을 때 같아 달라? 같잖아. 그럼 얘네는 같은 경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아까 방법의 수는 이런 걸 신경 안 쓰고 그냥 쓴 거였어. 근데 금액은 그렇게 겹치는 애들을 빼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얘네들을 어떻게 해줄 거냐면 큰 돈을 작은 돈으로 싹 다 환전해 줄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겹칠 때 지금 얘 50원짜리로 얘 만들 수 있잖아. 그럼 100원짜리를 다 50원짜리로 환전할 거야. 그럼 100원짜리 없어지면서 50원짜리 몇 개 생기니? 4개가 되죠. 그럼 다시 얘네들에 대해서 방법에서 똑같이 해주면 돼. 이해됐어? 그러면 50원짜리 낼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있어? 10원짜리는 4가지 있죠. 둘이 뭐 해주면 돼? 곱해서 몇 가지? 20가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냐? 됐니 얘들아? 그래서 금액의 수는 큰 돈을 작은 돈으로 환전해 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다음 볼게요. 자, 지금 보면 A에서 C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그랬죠? 그럼 얘들 A에서 C로 바로 갈 수 있어? 안 되잖아. 어떻게 가야 돼? A에서 B로 갔다가 C 또는 A에서 D로 갔다가 C로 가야 되지. 얘를 선택하거나 얘를 선택하거나지. 얘네 둘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이 첫 번째에 대한 경우의 수랑 두 번째에 대한 경우의 수는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얘네 둘은. 그럼 이제 얘를 구해볼게. A에서 B로 가는 다리는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B에서 C로 갈 수 있는 선택지는 4가지. 얘네들은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지. 왜? 얘까지 가면 안 되잖아. C까지 가야지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둘이 곱해줘야죠. 그럼 몇 가지야? 8가지. 상준아 졸지 말고 A에서 D로 가는 거 몇 가지야? 3가지. 상준아 D에서 C로 가는 거 몇 가지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죠. 마찬가지로 곱하면 얼마? 6. 그럼 이제 8이랑 6은 어떻게 줘? 더해야지. 얘랑 얘는 다른 경우니까. 그래서 총 14가지가 되겠죠. 자, 오른쪽 그림에 4개의 영역 A, B, C, D를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사용해서 칠하려고 한대.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그랬죠? 몇 가지 색 있대?
몇 가지 색 있대? 네 가지 색 있대. 나 이렇게 네 가지 색 있어. 이렇게. 자, 그럼 볼게. 자, 이때 여기서 말하는 건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돼. 근데 인접하는 영역은 같은 색으로 칠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런 거를 이런 문제를 할 때 제일 먼저 칠해야 되는 거는 영향을 제일 많이 끼치는 애부터 칠할 거야. 그러면 인접한 영역이 제일 많은 애가 누구야? B 또는 C도 되죠? 상관없어. 일단 B부터 칠해. 그리고 나서 순서대로 칠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B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네 가지. 그래서 여기 칠했어. 그럼 이제 A에는 얘 칠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빼. 그럼 몇 가지? 세 가지. 노란색 칠했어. 세 가지. 그럼 C에는 뭐랑 뭐 못 칠해? 분홍색이랑 노란색 못 칠하죠? 그럼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두 가지. 파란색 칠했어. 아니, 초록색 칠했어. 그러면 이제 D에는 뭐랑 뭐만 피하면 돼? 초록색이랑 핑크색만 안 칠하면 되잖아. 몇 가지 남아? 두 가지. 또 여기 이렇게 칠하면 되는 거죠? 다 얘네 어떻게 줘야 될까? 곱해야겠지. D까지 칠해야지 끝나는 거니까. 얼마? 48. 자, 다음. 얘들아, 요 문제는 잘 봐. 서로 다른 4개 자물쇠 A, B, C, D가 있대. 그리고 얘네에 맞는 그 열쇠를 소문자 A, B, C, D라고 하겠대. 그러면 내가 요 A에 소문자 A를 넣으면 얘 풀리는 거죠. 이런 거야. 그때 4개의 열쇠를 임의로 이렇게 하나씩 넣어서 꽂았을 때 모든 자물쇠가 열리지 않아야 된대. 그러면 얘는 여기에 오면 돼, 안 돼? B는 B에 오면 돼, 안 돼? C는 C에 오면 안 되고 D는 D에 오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잘 봐. 일단 A에 꽂을 수 있는 열쇠는 몇 가지야? 세 가지. A 빼고 세 가지지. 그럼 B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그치. 마찬가지. B 빼고 예를 들어 일단 세 가지 이렇게 되나? 근데 잘 봐. 얘 세 가지 온다는 건 얘가 B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C, D가 올 수도 있다는 거네? 맞아? 근데 여기에 B를 꽂으면 B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세 가지잖아. 그러면 여기에 C가 왔어? 그럼 B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두 가지네? 그럼 아까 여기 3에다가 3을 곱해야 돼? 2를 곱해야 돼? 둘 다야? 는 안 되지. 모르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곱하는 게 다르잖아? 그럼 나는 얘를 다 따져줘야 돼. 쉽게 말해서 노가다해야 된다 소리입니다. 근데 그냥 노가다 하면 아까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빠뜨리는 게 있을 거라고. 중복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얘는 그림으로 그려줄 건데 그 그림을 뭐라 그러냐면 수영도라고 할 거야. 복잡한 그림 아니고요. 그냥 다 쓰는 거야. 쉽게 말해서. A에 일단 올 수 있는 자물쇠 아까 뭐였어? 일단 여기다 써. 자, 그 다음에 얘부터 따지는 거야. 그럼 잘 봐. B에 여기 왔으면 남은 열쇠는 A랑 C랑 D지. 그럼 이 다음 자리에는 이 세 개 다 올 수 있죠? 자, 그럼 얘부터 볼게. B 오고 A 왔어. 남은 열쇠 C, D지. 근데 여기 C, D 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무조건 뭐 와야 돼? D, C 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다 해주는 거야. 다음 B, C 왔으면 남는 열쇠 뭐야? A, D지. 근데 여기 A 오면 D 오잖아. 돼, 안 돼? 안 돼. 그럼 무조건 뭐 와야 돼? D, A 와야겠죠. 그 다음 B, D 왔으면 남는 열쇠 뭐야? A, C지. 근데 여기 C 오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무조건 뭐야? A, C 와야겠죠. 그럼 B에 대해서는 끝난 거야. 자, 이제 여기 C 왔다고 해볼게. C 왔어? 그럼 남은 열쇠는 뭐야? A, B, D지. 그럼 여기 B 오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어떻게 돼? A 또는 D가 와야겠죠. 여기 A 왔으면 남는 열쇠 뭐지? B, D. 그럼 여기 B, D 오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D, B 와야겠죠. C, D 왔어? 그럼 남는 열쇠 뭐야? A, B지. 근데 A, B도 되고 B, A도 상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둘 다 써. A, B도 되고 A, B도 되고 B, A도 되겠죠. 됐냐? 다음 여기 D 왔어, 얘들아. 그럼 남는 열쇠 뭐야? A, B, C지? 두 번째 B 오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A, C밖에 안 되겠죠. D, A 왔으면 남는 열쇠 뭐야? C, B 남나? B, C? 여기 C 오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B, C 와야겠죠. 됐니? 그
그 다음에 DC 왔으면 남는 열쇠 A, B잖아. A, B는 여기 둘 다 와도 돼, 안 돼? 되니까 A, B거나 B, A거나. 그럼 다 따졌지. 끝에만 세주면 돼. 한 가지, 두 가지,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가지.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해됐지? 그래서 얘들아 어떤 그냥 조건이 걸려 있을 때 좀 뭔가 곱하기가 애매하잖아? 그럼 그냥 다 이렇게 수영도로 그려줄 겁니다. 이해됐지?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이제 순열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순열. 순열은 뜻부터 설명할게. 순열은 뭐냐면 순서대로 나열 순열입니다. 아니면 요런 의미도 있어. 순서를 고려해서 뽑기. 요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얘들아 순서를 고려한다는 거야. 뭐가 됐든 간에. 뭔 말인지 이해됐냐? 그럼 예를 들어 이거야. 너네 이것도 다 중학교 때 하고 왔어. 예를 들어 A, B, C, D, E라는 5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내가 얘네들을 일렬로 줄 세울 거야. 그러면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애는 몇 명 중에 하나야? 5명 중에 하나. 그래서 여기 B 왔어. 그럼 B 빼고 몇 명 중에 한 명 올 수 있어? 4명 중에. 그래서 여기 A 왔어. 그럼 이제 몇 명 남아? 3명 중에 1명 와서 또 C 왔어. 그럼 이제 몇 명 남아? 2명 중에 1명 오겠죠? 2명. E 왔어. 그럼 여기 무조건 누구 와? D 1명밖에 못 오겠죠. 그럼 각 자리에 대한 경우의 수를 썼지. 얘네들 다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지. 여기까지 와야지 상황이 끝나니까 다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 뭐야? 12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번에 얘들아 4명 있어. 내가 4명을 이렇게 줄 세울 거야. 그럼 맨 처음에 몇 명 올 수 있어? 4명. 1명 세웠으니까 몇 명 남아? 3명 중에 1명 세우고 또 2명 중에 1명? 1명 중에 1명. 얘네를 다 어떻게 해줘? 곱해줘. 얘네는 뭐냐면 4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지. 그래서 그 경우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해됐어? 한 번만 더 해볼까? 그럼 나 3명을 일렬로 세울 거야. 그럼 자리 3개밖에 없잖아. 맨 처음에 몇 명 올 수 있어? 3명. 그 다음 2명. 그 다음 1명 이렇게. 이해됐어? 근데 내가 지금 얘가 뭐냐면 5명을 일렬로 세울 거야. 이 말이 너무 길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줄일 거냐면요. 5에다가 뒤에 느낌표 하나 이렇게 딱 붙일 거야. 읽는 거는 팩토리알이라고 읽을 겁니다. 한국말로 계승이라고 할 거고요. 읽는 건 팩토리알이라고 읽고 줄여서 5팩이라고 읽을 거야. 민주야 뭐라고? 5팩 줄지 말고 5팩이라고 읽을 겁니다. 잘 봐. 그럼 얘 계산하는 거는 5부터 하나씩 줄어가면서 1까지 곱하면 돼. 얘 뭐라고 쓰겠어? 4팩. 얘는 3팩. 그럼 2팩은 뭐겠어? 2 곱하기 1. 어렵지 않지? 그냥 2팩이라고, 2팩토리알이야. 2팩이라고 읽을 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잘 봐. 그럼 6팩은 6부터 어떻게 곱하는 거야? 하나씩 줄어가면서 곱해주는 걸 말하죠. 그럼 얘 의미는 뭐야? 6명을 그냥 일렬로 세우는 거야. 뭔 말인지 됐어? 우리 지금 여기 몇 명이냐? 10명 있네? 내가 니네 10명을 일렬로 세울 거야. 몇 팩이야? 10팩. 계산하는 건 10부터 하나씩 줄어가면서 1까지 곱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그냥 의미야. 너네 진짜 이거 전혀 어려운 거 아니야. 얘들아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았지.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것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뭐 할 거냐면 나 똑같이 이렇게 5명 있어. 좀 심심해서 이제 5명 세우는 거 말고 나 얘네 중에 3명만 뽑아서 일렬로 세울 거야. 그럼 자리가 몇 개 있는 거야? 3개밖에 없는 거야. 사람은 5인데 3명밖에 없어. 그럼 똑같아 얘들아.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애는 몇 명 중에 하나야? 5명이 왜 10명이 됐지? 5명 중에 하나. A 왔어. 그럼 이제 다음에 몇 명 중에 하나 올 수 있어? 4명 중에 하나. 그 다음 3명 중에 하나잖아. 얘네 다 어떻게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되죠. 이걸 할 거라고. 이해됐어? 그럼 나 이번에 6명 중에
4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울 거야. 그럼 자리 몇 개 있어? 4개 있지. 또 세워. 맨 처음에 몇 명 올 수 있어? 6명 중에 하나. 그 다음 5명 중에 하나. 그 다음 4명 중에 하나. 3명 중에 하나. 더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얘들 다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해야 돼. 이게 순열입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6명 중에 4명을 나열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너무 길잖아. 그지? 그래서 얘도 기호화를 시킬 겁니다. 기호로 써줄 거야. 어떻게 쓸 거냐면요. 얘부터 쓸까? 6명 중에 4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거지. 쉽게 말해서 순서를 고려해 안 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얘들아. A, B, C, D 세우는 거랑 B, A, D, C 세우는 거 같아 달라? 다른 경우잖아. 내가 일렬로 나열한다 그랬으니까. 맞아? 그럼 순서 고려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야. 그지? 이럴 때는 여기다 P를 쓸 겁니다. 이렇게. 됐지? 그래서 얘의 의미는요. 6명 중에 4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거야. 이해됐냐? 우주야 뭐라고? 6명 중에 4명 뽑아서 뭐 한다고? 아이씨 나열한다고. 그럼 얘도 뭐라고 쓰겠어 얘는? 5명 중에 3명 뽑아서 나열할 거야. 뭐라고 써야 돼? 5P3 이렇게. 됐어? 그럼 얘들아 나 4명 중에 2명 뽑아서 나열할 거야. 뭐라고 쓸래? 4P. 그치 4P2 이렇게. 이해됐어? 순서를 고려해서 뽑는다. 뽑아서 나열한다. 둘이 똑같은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됐냐?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 아까 6P4 어떻게 했어? 6부터 몇 개 곱했어? 그게 끝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4부터 몇 개? 2개 곱해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7P3은 어떻게 계산할래? 7, 6, 5까지. 어려운 거 없죠? 의미는 얘들아 이거 뭐야? 7명 중에 3명 뽑아서 나열한다. 계산하는 건 7부터 3개를 곱해주면 된다. 어려운 거 전혀 없죠 얘들아? 이게 순열이야.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순열의 성질을 좀 볼 건데 잘 봐. 내가 여기에다가 심심해서 그냥 이렇게 곱해봤다? 근데 그러면 계산값이 달라지지. 계산값이 달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줘야 돼? 아래다가 4, 3, 2, 1 써줘야겠지. 맞아. 근데 얘들아 7부터 1까지 곱하는 걸 줄여서 몇 팩이라 쓰게? 7팩. 밑에는요? 4팩이라고 쓰겠지. 이 4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7에서 3을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돼. 7 빼기 3 팩토리알 분의 7팩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잘 봐. 그럼 예를 들어 5P3은요. 위에 5팩 쓰고 밑에 몇 팩 쓰면 되겠어? 2팩 쓰면 되겠어. 이해됐지? 근데 얘들아 이거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 이렇게 계산하는 건 바보야. 알았지? 계산은 이렇게 해야 돼. 그지? 근데 얘는 왜 하냐면 우리가 뒤에 넘어가면 요 공식을 이용해서 좀 푸는 게 있습니다. 됐지? 그리고 얘들아 순열을 너네가 배우는 이유가 너네 이거 다 중학교 때 하고 올라온 거야. 원래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왜 또 배우냐면 얘를 이렇게 기호화 시키려고 배우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얘 기호로 좀 써봐야겠지. 순열을 어떻게 쓸 거냐면요. NPR이라고 쓸 겁니다. 그럼 얘 의미는 뭐야? 몇 개 중에?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나열한다. 또는 N개 중에 R개를 뽑을 건데 순서를 고려해서 뽑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됐지? 그럼 이때 얘를 계산하는 건 N부터 시작해서 몇 개 곱해주는 거야? R개를 곱해주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요 공식 있지? 이 공식 외워야 돼 얘들아. 아까 어떻게 했어? 앞에 거 팩토리알 위에다 썼지? 그리고 밑에다가는 얘에서 얘 뺐죠? 그지?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위에다가 n팩 쓰고 밑에다가는 n-r 팩토리알 외워야 됩니다. 너네 이거 진짜 이제 시험이잖아. 외워야 돼. 알지? 진짜 외워야 돼 이제.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너네 이건 무슨 의미야? 5명 중에 6명을 뽑아서 나열한다는 의미잖아. 근데 이거 돼 안 돼?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5명밖에 없는데 6개를 어떻게 나열해? 그럼 얘는 풀 수가 없어. 그래서 NPR에서는 항상 N이 R보다 커야 되고 같은 것까지 됩니다. 같은 것까지 볼까? 5P5는 그럼 무슨 의미겠어? 5명 중에 5명 뽑아서 나열하는 거지. 그게 뭐야? 5명 다 나열하는 거 아니야? 5명 나열하는 게 아까 뭐였어? 그렇지. 이해됐어? 아, 그럼 얘들아 4P4는 뭐라고 계산할래? 4팩. NPN은 뭐라고 계산할래? 됐니?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들아 5P1은 뭐야? 5명 중에 한 명 나열하는 거 뭐겠어 이거? 5. 그래서 NP1은 N입니다. 됐죠? 자, 조금 이제 외워야 돼. NP0이라는 게 있거든요. 5P0 볼까? 얘의 의미는 뭐야? 5명 중에 아무도 안 뽑는다는 거지. 뭘 것 같아? 눈치가 빠르네. 1입니다, 얘들아. 5P0은 1이야. 왜 1이냐면 아무것도 안 뽑는다에 그냥 그게 하나인 거야. 한 가지인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NP0은 1입니다. 같은 의미로다가 0 팩토리얼이 뭐게? 1이 될 겁니다. 0팩도 아무도 나열하지 않을 거야 가 하나인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NP0도 1이고 0팩도 1입니다. 뭔만 어려운 거 없지 얘들아 여기까지? 그냥 순열의 의미고요. 지금 성질까지 다 했어. 이해됐니? 그럼 지금 이제 뭐 할 거냐면 대표 문제 풀기 전에 좀 대표적인 유형들이 좀 있어서 그거 설명하고 대표 문제 좀 풀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무슨 유형이 있냐면 이웃해서 뽑기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좀 빠르게 해볼게. 6명이 있어. 나 이 중에 4명을 뽑아서 나열할 거야. 그럼 너네 이거 기호로 뭐라고 써야 돼? 6P4라고 쓰면 되겠죠. 계산은 6부터 몇 개? 4개 곱해주는 거야. 나 이제 계산 잘 안 해줄 거야 얘들아. 이거 쉽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면 A, B를 똑같이 얘네 중에 4명을 뽑아서 나열할 거야. 아니 말고 그냥 이 6명을 나열할 거야. 6명을 나열할 건데 A, B는 이웃해서 나열을 했으면 좋겠대. 이웃한다는 건 얘네 둘 사이에 누가 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얘네 커플이야. 손잡고 있어야 돼. 이해됐지? 그러면 이웃한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나는 얘네를 밧줄로 묶어준다고 할 거야. 얘네 밧줄로 이렇게 꽁꽁 묶었어. 그럼 떨어질 수 있어? 없어? 없어. 얘는 이제 하나야. 됐어? 그럼 얘들아 나 몇 개 나열하는 게 되니? 5개지. 하나 둘 셋 넷 5개를 나열하는 거죠? 몇 팩? 5팩. 근데 잘 봐. A, B, C, D, E, F를 나열하는 거랑 B, A, C, D, E, F를 나열하는 건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근데 이웃하는 건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럼 나는 이제 뭘 따져줘야 되냐면 얘 5팩은 여기까지 한 거야. 근데 이 경우 다르다며. 얘네 둘이 뭐야? 이 둘이 자리 바꾸는 경우잖아. 자리 바꾸는 경우 곱하기 2팩까지 해주면 됩니다. 이 둘이 자리 바꾸는 경우. 이해됐어? 그러니까 A, B를 줄 세우는 거 한 번만 더 해볼게. 야 그러면 나 이번에 A, B, C까지 이웃했으면 좋겠어. 그럼 A, B, C를 이렇게 밧줄로 묶어주겠지. 맞아? 그럼 이제 A, B, C가 하나야. 얘 하나? 그럼 몇 개 나열하는 게 돼? 하나, 둘, 셋, 4개. 몇 팩? 4팩. 그리고 A, B, C 안에서 자리 바꿀 수도 있지. 이 3명을 줄 세우는 거 몇 팩이야? 3팩.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됐냐? 두 번째. 이웃한 거 했으면 뭐 해야 돼?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걸 할 겁니다. 자,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거는 나머지 애들을 먼저 나열할 거야. 자, 이번에 이거야. 똑같이 A, B, C, D가 있는, D, F가 있는데 아까 A, B가 커플이었잖아. 근데 얘네가 깨졌어. 그럼 얘네 이제 붙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A, B가 이웃하지 않으려면 누구 먼저 세운다고? 나머지 애들을 먼저 세운다고. 나머지가 누구야? 얘네를 먼저 세울 거야. 얘네 세우면 몇 팩? 4팩. 자, 그리고 이 나머지 애들이 무슨 역할을 할 거냐면요. 칸막이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럼 잘 봐. 내가 얘네들을 C, D, E, F를 세웠지. 얘네 이제 칸막이야. 이해됐어? 그럼 칸막이가 있으면 A, B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이 사이사이밖에 못 들어오겠지. 자리 몇 개 있어? 5개 중에 얘네가 들어올 2자리를 뽑을 거거든? 근데 내가 첫 번째 뽑는 자리 여기, 두 번째 뽑는 자리 여기라고 해볼게. 이해됐어? 근데 A, B 들어오는 거랑 B, A 들어오는 건 같아 달라. 다르잖아. 그럼 얘는 순서를 고려해서 뽑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해서 뽑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야. 첫 번째 뽑는 자리 A 주고 두 번째 뽑는 자리 B 줄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뽑는 거랑 첫 번째, 두 번째 뽑는 거 같아 달라. 다른 거잖아.
이해됐어? 순서를 고려해서 뽑는 거죠. 몇 자리 중에? 5자리 중에 몇 개? 2개 뽑는 거야. 뭐가 돼? 5P 2 곱해주면 되겠죠. 야, 그럼 이번에 이렇게 물어볼게. 이번에는 A, B, C 이 3명이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누구 먼저 세워? D, F 얘네 먼저 세울 거야. 몇 팩? 3팩. 자, 그러면 D, E, F 세웠죠? 얘네 이제 무슨 역할? 칸막이 역할. 그럼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사이사이. 양 끝에도 들어올 수 있는 거야. 몇 자리 있어? 4자리 중에 몇 개 고를 거야? 3개. 4, P, 3 곱해주시면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됐지, 얘들아? 근데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 유형, 이 푸는 방법은 좀 외우고 알아둬야 되는데 이 식을 외우면 안 돼, 얘들아. 나 항상 이렇게 쓸 거거든요. 너네도 풀 때 이렇게 쓰면서 자리 체크하면서 풀어야 돼. 이해됐지? 3번째. 양 끝에. 양 끝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요거 좀 이제 지우고 뭐 할 거냐면, 남자 4명이랑 여자 3명이 있다고 좀 해볼게. 이때 이렇게 7명? 아, 너무 많은데. 줄여볼게. 5명이 있다고 해볼게. 이때 양 끝에 남자가 왔으면 좋겠대. 양 끝에 이렇게 남자가 왔으면 좋겠대. 그럼 얘들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건이 걸려 있잖아? 경우의 수에서는 조건이 걸려 있는 애 먼저 생각해 줘야 돼. 그럼 잘 봐. 양 끝에 남자가 있다는 건 요 남자 2명을 여기 세우고 여기 세운다는 거지. 그럼 얘네를 나열하는 거니까 뭐가 돼? 2팩이 되겠죠. 그냥 얘네를 나열할 거야, 여기다가 2명을. 그러니까 2명을 먼저 이렇게 양 끝에 꽂아 놓는다는 거야. A, B를 꽂든 B, A를 꽂든 이렇게. 뭐가 돼? 2팩이 되겠죠, 일단. 그러니까 정확하게 쓸게. 2P2가 되겠지. 2명 중에 2명 골라서 나열할 거야. 됐어? 그럼 이제 누구 남아? 여자 3명 남잖아. 여자 3명? 나열하면 되죠? 몇 팩? 3팩. 자, 그럼 이번에 이렇게 물어볼게. 양 끝에 여자가 왔으면 좋겠어. 그럼 여자 몇 명 있어? 3명 중에 누구 고를 거야? 2명 골라서 나열하겠죠? 몇 P면? 3P2.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조건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나열할 거야. 몇 팩? 끝입니다. 근데 그 남자 볼 때 이렇게 바꿔서 와도 상관없어요? 그게 2팩. 이해됐니, 여기까지? 자, 그 다음 4번째. 번갈아 오는 경우. 번갈아 오는 경우는 2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일단 얘부터 볼게. 남자 2명에 여자 3명이 있다? 그러면 번갈아 온다는 거 무조건 순서가 어떻게 되니? 여자, 남자, 여남, 여남이 아니지. 여기까지 오죠. 그치? 무조건 누가 먼저 와? 여자가 먼저 와. 여자 오고 남자 자리도 고정돼 있는 거지. 자리가 고정돼 있잖아. 그러면 일단 여자 먼저 세울 겁니다. 여자 그냥 세울 거야. 몇 팩? 3팩이야. 그럼 여자가 이렇게 섰어. 그럼 남자는 무조건 어디에 와? 가운데 여기 온다는 거 아니야? 그냥 남자 세우면 돼. 몇 팩? 2팩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에 똑같이 여자 셋, 남자 셋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여자가 이렇게 먼저 올 수도 있는 거지. 또는 남자가 먼저 오면 남녀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 아니니? 맞아? 이 2가지에 대해서 다 따져줘야 되지. 그리고 얘랑 얘는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지. 이 경우랑 이 경우는 더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똑같아. 여자 먼저 세우면 몇 팩? 3팩. 그래서 여자 세웠어. 남자는 알아서 어디 와? 이 뒤에 와. 그럼 그냥 세우면 돼. 자리 정해져 있잖아. 몇 팩? 3팩. 똑같아. 얘도 이번엔 누구 먼저 세울 거야? 남자 먼저 세울 거야. 몇 팩? 3팩. 남자 세웠어? 남자 세웠어? 그럼 여자는 알아서 어디 와? 이 뒤에 와. 자리 정해져 있잖아. 몇 팩? 그냥 3팩 해주면 된다고. 그냥 여자 세우면 그냥 알아서 여기 들어갈 거야. 자리는 정해져 있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얘 계산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됐니? 마지막. 적어도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적어도는요, 전체에서
반대 경우를 빼주는 거야. 자, 뭘 이용해 볼 거냐면요. 아까 요 양 끝에 문제를 좀 이용해 볼게.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내가 얘네를 6명 세울 건데 적어도 한쪽 끝에 남자가 오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잘 봐. 적어도 한쪽 끝에 남자가 온다는 건 양 끝이 있을 때 이쪽에만 남자 올 수도 있고 이쪽에만 남자 올 수도 있고 둘 다 남자 와도 된다는 거지. 맞아? 그럼 얘네 반대는 무슨 말일까? 양 끝에 남자가 오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소리야. 다시 말해서 이 6명을 그냥 세우는 경우가 전체겠지. 전체 몇 팩? 6팩에서 얘네 반대말은 뭐겠어? 양 끝에 남자가 오면 안 돼. 그럼 누가 와야 돼? 여자가 와야 되잖아. 양 끝에 여자가 오는 경우를 빼주는 겁니다. 이해됐니? 그럼 얘들아, 아까 6자리 중에 양 끝에 여자가 와야 된대. 여자 몇 명 있어? 3명 중에 2명 뽑아서 나열하는 거잖아. 몇 비면? 3비. 그리고 나머지는 조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나열해. 몇 팩?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에서 얘네를 빼주시면 끝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됐냐?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이해됐지, 얘들아? 개념 자체 얘들아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 이거는 진짜 많이 풀어봐야 돼. 대표 좀 풀어볼게요. 자, 회원이 10명인 모임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각각 한 명씩 뽑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네. 근데 지금 얘는 뭐냐면 첫 번째 뽑는 사람 회장, 두 번째 뽑는 사람 부회장, 세 번째 뽑는 사람 총무 이거야. 그럼 내가 A, B, C 뽑는 거랑 C, A, B 뽑는 거는 같아 달라? 다르지. 순서에 따라서 직책이 달라지잖아. 그럼 내가 10명 중에 일단 몇 명 뽑아? 3명 뽑는데 순서 상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뭐가 돼? CP 얘 어떻게 계산하지? 10부터 3개 곱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냉장고에서 서로 다른 탄산음료 3개랑 서로 다른 주스 4개를 일렬로 놓을 때 탄산음료끼리 이웃한대. 우리 이웃하는 거 어떻게 해주기로 했죠? 묶어주기로 했지. 그럼 탄산음료끼리 이렇게 묶을 거야. 그럼 얘는 이제 한 쌍이지? 한 묶음이야? 주스 4개 있죠? 일단 몇 개 나열하는 거랑 같아? 5개. 몇 팩? 5팩. 근데 탄산음료끼리 자리 바꾸는 거는 가능하잖아. 몇 팩?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어느 시상식에서 참석한 배우 2명과 가수 2명이 있는데 누가 이웃하지 않는데? 가수가 이웃하지 않는데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면 누구 먼저 세워주기로 했어? 나머지 애들. 나머지 누군데? 배우 2. 배우 2 먼저 세울 거야. 몇 팩? 2팩. 그럼 배우 1, 배우 2 세웠어. 가수가 올 수 있는 자리는 어디야? 이거 가운데밖에 없어? 얘네 다 올 수 있지. 이건 번갈아가 아니잖아. 그지? 양 끝에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수가 여기 오면 가수, 배우, 가수 온다는 거잖아. 이해했어? 그럼 자리 3개 중에 배우가 올 자리 2개를 뽑아주는 거죠. 순서 상관? 2C. 몇 P면? 3P, 2. 곱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자, 이번엔 뭐야? 번갈아 세운데 근데 여자랑 남자랑 인원수가 같네? 그지? 그러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와도 되고 아니면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와도 상관 있어 없어? 없잖아. 요 경우 둘 다 구해서 뭐 해줘야 돼? 더 해야겠지. 그럼 처음에 남자 먼저 세울까? 남자 세우는 거 몇 팩? 3팩. 남자 세웠어. 여자 자리도 정해져 있잖아. 여자끼리 뭐 해주기만 하면 돼? 세워주기만 하면 되지? 몇 팩? 3팩. 얘도 같아 달라? 같죠? 3팩 곱하기 3팩. 계산하고 계산해서 더해주시면 끝납니다. 그치? 민주야 작았다! 자, 이번에는 양 끝에 남자가 왔으면 좋겠대. 남자 4명, 여자 2명 있어.
양 끝에 남자를 세운대. 일단 그러면 남자 4명 중에 양 끝에 올 2명 골라서 나열해줘야 되는 거잖아. 몇 피 몇이야? 4피. 그럼 남자 세웠어? 얘네는 조건이 있어 없어? 없어. 몇 팩? 그냥 세워주면 돼. 4팩. 됐죠? 자, 지수와 미영이를 포함한 6명이 다음과 같은 6개 의자에 일렬로 앉을 때 지수와 미영이 사이에 앉는 경우야. 잘 봐. 내가 순녀 뭐 경우에 쓰는 거의 다 좀 쓰고 시작해야 돼. 지수랑 미영이가 있고요. 6명이라 그랬으니까 A, B, C, D, E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이때 내가 얘네를 세울 건데 지수랑 미영이 사이에 몇 명이 와야 돼? 2명이 와야 돼. 내가 그리고 이런 그림이 있다고 무조건 지수 이렇게 세우게 하지 말았지? 그냥 6명을 나열한다는 의미야. 알았죠? 이거 그림 너무 신경 쓰지 마. 뭔 말인지 알았지? 그냥 내가 이 6명을 세우는데 이 둘 사이에 2명이 와야 된대. 이해됐어? 그러면 처음에 요 4명 중에 여기 들어올 2명 먼저 골라줄 겁니다. 4명 중에 2명 골라줄 거야. 뭐가 돼? 4P. 그럼 이미 얘들아 P라는 건 A, B 올 수도 있고 BA 올 수도 있고 따져준 거야. 그럼 이제 지수랑 미영이도 자리 바꿀까? 몇 팩이야? 2팩. 됐어?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여기 A, B 왔다고 해볼게. 됐니? 그럼 얘네는 이제 움직여 안 움직여? 이 안에서 자리 더 이상 안 바뀌어. 그거 다 세준 거야 이미. 그럼 이제 남는 애들 뭐 있어? C랑 D 있지. 얘네 이미 꽁꽁 묶였지. 이제 몇 개 나열하는 거야? C, D까지 3개 나열하는 거죠. 그치? 얘네는 하나고 C, D 이 3개가 자리 바뀔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곱하기 몇 팩? 3팩. 이해됐냐?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안에 자리 먼저 세워졌지? 그치? 세워주고 얘네 자리도 바꿔줬지? 그 다음에 그럼 얘네 이제 고정이야. 요 순서는 고정이야. 얘네끼리 묶어주고 나머지 애들 세워준 경우 3팩 이렇게. 적어도 어떻게 푼다 그랬냐? 적어도라는 말 나오면 전체에서 뭐 빼준다 그랬어? 반대 사건. 일단 봐봐. 서로 다른 소설책 2개랑 서로 다른 만화책 3개를 일렬로 꽂는데 그럼 전체는 몇 팩이야? 5팩. 소설책 2이랑 만화책 3개니까 5권을 일렬로 꽂을 거잖아. 5팩에서 반대는 뭐야 지금? 적어도 한쪽 끝에는 소설책이 와야 된대. 얘네 반대는 양쪽 끝에 소설책이 오면 돼, 안 돼? 안 돼, 안 오는 경우. 양 끝에 소설책이 안 온다는 건 누가 와야 돼? 만화책. 다시 말해서 이 5권을 세울 건데 양 끝에 만화책이 오는 경우를 빼줄 겁니다. 이해됐지? 그럼 일단 만화책 몇 개 있어? 3권. 중에 2권 골라서 나열할 거니까 뭐가 돼? 3P2. 만화책 2권 나열했어. 이 안에만 나열해주면 되죠? 몇 팩? 3팩. 곱해서 빼주시면 끝나겠죠. 되지? 자, 얘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일단은 이런 자연수 나오지 얘들아. 그럼 그냥 세워준다고 생각해. 5개 숫자가 있고 4자리 만들 거지. 근데 홀수 만들 거래. 맨 끝에 뭐 와야 돼? 1이나 3 둘 중에 하나 와야겠죠. 그럼 1, 3?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경우는 2가지 중에 하나네. 맞아. 그럼 여기 예를 들어 1이 왔다고 해볼게. 그럼 남는 숫자 뭐야? 0, 2, 3, 4 얘네 중에 세워줄 거지. 근데 맨 앞을 보니까 0이 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일단 맨 앞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중에 하나야? 3가지 중에 하나. 그럼 여기 예를 들어 3이 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럼 3 빼. 그럼 여기 이제 몇 가지 올 수 있어? 똑같이 3가지죠. 이제 0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럼 0이 왔으면 이제 몇 가지 중에 하나? 2가지 중에 하나. 싹 다 곱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얘들아, 요 문제는 쉬운 거야. 그지? 쉽지? 근데 얘들아, 요거 말고 짝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잘 봐. 4개가 있어. 맨 끝에 몇 개 올 수 있니? 0, 1, 2, 3, 4 중에 3개. 0도 올 수 있고 1도 올 수 있고 2도 올 수 있지. 근데 예를 들어 여기에 0이 왔다고 해볼게. 그럼 맨 앞에는 몇 가지 중에 하나 올 수 있어?
네 가지지. 0을 빼고. 그치?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 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 1이 왔다고 하면 이제 몇 가지? 세 가지. 그 다음 두 가지 되지. 근데 예를 들어 이 끝에 2나 4가 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 여기 2가 왔어. 그럼 이제 맨 앞에 몇 가지 중에 하나 올 수 있니? 그치, 세 가지 되지. 왜? 이 네 가지 숫자 중에 0 못 오니까.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리고 똑같이 3, 2가 되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요런 경우는 맨 끝에 0이 오는 경우랑 0이 안 오는 경우 두 가지로 좀 따져서 나눠서 더해줘야 됩니다. 이해됐지? 마지막 5개 문자 A, B, C, D를 모두 한 번씩 이용해서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너네 사전식 배열이 뭔지 아냐? 알파벳 순서야. 알파벳 순서인데 이게 좀 헷갈리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했지. 그 다음 사전식이라고 나오면 일단 얘를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해. 그리고 나서 A부터 1, 2, 3, 4, 5라고 순서를 좀 배열해 줄 겁니다. 그럼 나는 이제 1, 2, 3, 4, 5를 가지고 크기 순서대로 싹 쓸 거야. 이해됐어? 그때 얘가 그럼 나타내는 숫자는 뭐냐면 2, 5, 3, 4, 1이겠지. 맞아. 이 숫자가 몇 번째에 오는지를 찾을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냐? 자, 그럼 봐봐. 일단 1, 2, 3, 4, 5를 가지고 내가 5자리 숫자를 만들 건데 제일 작은 숫자가 되려면 앞에 뭐가 와야 돼? 1이 와야겠지. 맞아? 그럼 맨 앞에 1이 오는 숫자는 몇 개가 되겠어? 1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 그냥 나열만 해주면 되잖아. 몇 팩? 4팩. 4팩까지가 되겠죠. 됐어? 이건 계산 좀 하자. 4팩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얼마야? 24개야. 자, 또 봐봐. 맨 앞에 2가 오는 숫자도 몇 개겠어? 4팩? 24가지가 되겠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건 2, 5잖아. 그지? 그럼 조금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2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숫자가 되려면 뭐가 되겠어? 1. 그럼 2, 1이 오는 숫자가 몇 가지인지 셀 거야. 얘는 몇 팩이겠어? 3팩. 나머지 애들 세워주면 되니까. 3팩은 3, 2, 1 곱해서 6가지가 되겠죠. 그럼 그 다음 얘들아 2, 1 다음 뭐 오겠어? 2, 3 오겠죠. 2, 2는 못 오지? 이렇게. 얘도 몇 가지? 3팩 6가지. 그 다음 뭐 오겠어? 2, 4 오겠죠. 2, 4 오는 거 몇 가지? 얘도 3팩 6가지죠. 따라오고 있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 오겠어? 2, 5 오겠죠. 2, 5 다음에 뭐야? 1 와야겠지. 크기 순대로 나열할 때. 맞아? 그럼 2, 5, 1 오는 거는 또 몇 가지겠어? 몇 팩? 2팩이 되겠죠.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거. 몇 가지? 2가지. 2, 5, 1 다음 뭐 오겠어? 2, 5? 3이죠. 그럼 이제 좀 쓸까? 2, 5, 3 오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거 뭐야? 1, 4. 그 다음이 뭐야? 2, 5, 3, 4, 1이 되겠죠? 구했네? 얘가 몇 번째 오냐면. 그럼 이제 세봐. 얘 24가지 했지? 6개 있으니까 30개, 36개, 42개, 44개, 45, 46번째가 되겠죠. 이해됐지? 그래서 답은 46번째 이렇게.